안녕하십니까. 멋진 몸매를 갖기 위해서 다이어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단 조절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가 끝나면 다시 체중이 올라오는 요요 현상도 많이 생기고요. 다이어트를 할 때 백전백승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왜 그 운동이 좋은지, 얼마나 하면 좋은지, 필승 다이어트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 필승 다이어트 운동을 따져보기 전에 먼저 운동의 종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게 운동의 가장 기본입니다. 운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유산소 운동이고 또 하나가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위에 스트레칭이나 뼈 강화 운동, 밸런스 운동 같은 게 있습니다. 최근 댓글에 스트레칭에 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척추와 관절이 좀 뻣뻣해지는 것은 일종의 방어 기전입니다. 손상되는 연부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스트레칭은 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칭은 좀 줄이고 뼈 강화나 밸런스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에 이제 많은 스포츠 활동들이 있는 것이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자세히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유산소 운동은요, 천천히 수축하고 천천히 이완하면서 근육이 점점 더 붉게 변하지 않습니까? 근육 속으로 혈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고요. 혈류가 많이 들어가서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이 되니까 근육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래오래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산소 운동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무산소 운동은 강하게 수축하는 그런 운동인데 최대 근력의 한 40% 이상 수축하게 되면 근육으로 들어오는 혈류가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근육이 창백해지고 그러고 나서 이완한 상태로 한참 시간이 지나야 무산소 운동을 하고 나서 한 1분 내지 4분 정도 쉬는 동안에 근육 속에 쌓인 젖산이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고 또 간에서 다시 포도당을 다시 공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산소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산소 운동은 수축을 하고 나서 반드시 어느 정도 쉬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은 수축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깁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서 반복 횟수 10번, 20번 할 때 한 20초 내지 40초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비해서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은 1분 내지 4분 정도를 쉬어주기 때문에 쉬는 게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저렇게 피가 많이 들어가고요. 포도당과 지방,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인 반면에 무산소 운동은 혈류가 잘 공급이 되지 않고 산소가 적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사용하지만 지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산소 운동의 특징적인 것은요, 탄수화물을 해당 작용을 통해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포도당 분자를 분해하면 두 개의 ATP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38개를 넣습니다. 굉장히 효율이 다른 것이죠. 무산소 운동의 효율이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산소 운동의 그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한 100배 정도 빨라서 자동차로 따지면 유산소 운동은 연비는 좋지만 힘은 좀 떨어지는 차고요. 무산소 운동은 연비는 아주 떨어지지만 강력한 힘을 내는 그런 엔진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운동이 가장 전형적인 운동 방법이고요. 무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많은 근육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수축하고 이완하고를 반복하는 반면에 무산소 운동의 경우는 근육이 2개 내지 4개 정도의 근육이 빨리 움직이고 또 젖산이 쌓이면서 한 30초 정도 강하게 힘을 쓰다가 힘을 놓고는 한 1분 내지 4분 쉬고 세트 간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가장 큰 차이는 유산소 운동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근육을 동시에 계속 수축하고 올 수 있고 또 포도당과 지방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무산소 운동은 근육 수도 적고 또 근수축하는 시간이 짧고 휴식만 오래 하고 포도당만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오랫동안 쌓인 석 달 전에 먹었던 삼겹살과 2달 전에 먹어서 하복부 쪽에 저장해둔 국수,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태워서 없애려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 빠지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고요. 근육이 커지는 운동은 무산소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얼마나 하면 살이 빠질까에 대한 것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기 체중과 키, 나이를 넣고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되는지를 계산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30세 여성이 키는 168, 몸무게 60kg 정도 될 때 시속 5.6km로 1시간을 걸으면요. 240칼로리가 빠지고 이건 지방을 26.7g을 태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50대가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조금 에너지 소모가 줄긴 하지만 그래도 한 25g 정도 1시간 걷기 하면 25g 정도는 지방을 태워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열흘 걸으면 250g, 한 달 걸으면 750g, 한 달 열흘 걸으면 1kg 정도의 지방을 몸에서 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씩만 걸어도 그렇습니다. 달리기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걷기에 비해서 2배의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여성이 9.6km로 30분간만 달려도 걷기보다 더 많은 지방 소모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전국민 근력 증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저로서는 근력 운동이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년 운동 5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육은 지방에 비해서 밀도가 훨씬 높아서 1.06대, 근육이 훨씬 더 밀도가 높죠. 지방은 0.9. 그러니까 근육은 물에 깔아앉고 지방은 물에 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피가 18% 정도 근육이 더 작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방 100mg을 1cm 두께로 이렇게 판으로 잘라보면 12cm 정도의 지름이 되고요. 근육은 11cm 정도의 지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의 지방을 똑같은 무게의 근육으로 바꾸기만 해도 그 사람의 몸은 더 적어진다는 거죠. 또한 근육세포는 지방세포에 비해서 대사량이 4배 내지 6배 더 높습니다. 근육을 쓰레기 소각로라고 본다면 근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뜻이죠. 유산소 운동을 계속하면 지방을 이렇게 태워 없앨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더 커지게 되면 훨씬 더 두꺼운 근육을 갖게 되고요. 그 두꺼운 근육을 가지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지방을 태워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역기 혹은 기구 운동 혹은 고무밴드 등을 이용해서 혹은 맨몸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근육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성 다이어트 운동 처방은요, 매일같이 걷기 운동을 하고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평소보다 더 많이 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의 체중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 비해서 30분 내지 1시간 더 걸어줌으로써 자기 몸에 남아있는 지방을 태워 없앨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근력 운동을 2분할을 해서 하체 하루, 상체 하루, 하루 쉬고 또 하체 하루, 상체 하루 하고 또 하루 쉬고 뭐 이렇게만 해주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소모시키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소모하는 근육 자체를 더 키워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이어트는
백전백승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요도 생기지 않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